안녕하세요. 수학 완전의 친구들 피타고라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문제 푸는 방법 찾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전체 8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림 그려 해결하기, 또 표 만들어 해결하기, 거꾸로 풀어 해결하기, 뭐 예상하여 확인하기 등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학년마다 하나, 두 개씩 배워가면서 6학년 끝날 때까지 8가지 방법을 모두 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푸는 방법을 찾아 출발! 자, 처음에 준비하기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 푸는 방법 찾기에서 2권씩 몇 명의 친구에게 줄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트가 있습니다. 전체 30권의 노트가 있군요. 자, 이 노트를 2권씩 몇 명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 그죠? 식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방법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림으로 직접 10권씩 그려가지고 2권씩 묶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림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문제를 꼭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개념 익히기로 떠나보겠습니다. 개념 익히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 네모가 있는 곱셈식 만들어 풀기예요. 네모가 있는 곱셈식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데요. 모르는 수를 바로 네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곱셈식으로 갈 거고요. 그 곱셈식에 알맞은 네모의 값을 구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네, 그 다음 2번째 곱셈구구를 외워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꼭 네모 써야 되나요?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네모 외에도 동그라미나 세모나 괄호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괄호를 많이 쓸 거고요. 처음에는 동그라미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나중에 또 0하고 헷갈리는 경우 있어서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규칙 찾아 문제 해결하기예요. 네, 되풀이되는 규칙을 찾는 겁니다. 늘어놓은 물체의 색깔과 모양이 몇 개마다 되풀이되는지를 알아봐서 묶어주면 좋겠고요. 또 수가 늘어나는 규칙도 있습니다. 늘어놓은 물체의 개수를 수로 나타내어서 몇 개씩 늘어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색깔로 푸는데요. 그렇지 않고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쌓기나무처럼 개수가 늘어나는 친구들은 수로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가볼까요? 정리하기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에서 네모가 있는 곱셈식을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수를 네모로 놓고 곱셈구구를 이용할지 그림을 그릴지 선택을 해보면 되겠고요. 2번째, 규칙을 찾아 해결하세요 그랬어요. 자, 규칙을 찾는다는 건 색깔이 바뀌는 규칙이나 모양이 바뀌는 규칙, 또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여 해결도 써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거꾸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쉽게 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문제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모를 써서 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운동장에 남학생 173명과 여학생 4모명이 모여 있습니다. 운동장에 모여 있는 학생은 모두 451명입니다 그랬어요. 자, 식을 만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173명의 남학생이 있었고 여학생이 4모명 모여서 전체 451명이 되었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답을 구하진 않습니다. 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문제풀이에요. 2번째, 성근이는 연필을 지영의 3배만큼 가지고 있어요. 2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필은 모두 16자루예요. 자, 지영이와 성근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각각 몇 자루인지
표를 완성하여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영이가 한 자루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세 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합해서 네 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군요. 지영이가 두 자루를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세 배니까 여섯 자루를 가지고 있는 걸 테고요. 그러면 합해서 여덟 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또 지영이가 세 개 가지고 있다면 세 배만큼이니까 아홉 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합은 12자루입니다. 또 네 자루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12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16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되고요. 5자루를 지영이가 가지고 있다면 성근이는 15자루를 가지고 있게 되고, 자, 20자루만큼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 모두 16자루니까 여기에 해당하는군요. 그래서 지영이는 몇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4자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성근이는 몇 자루예요? 그렇죠. 12자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문제 푸는 방법에 따라서 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표로 만들어 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익힘으로써 문제 푸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